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룡쌤입니다. 시즌3 6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편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유는 진짜 단순합니다. 삼성전자가 왜 3,500억을 투자를 했는지, MIT, UC 버클리가 직접 구매한 로봇이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건지, 그 비밀들 저희 한번 같이 찾아보는 걸로 하시죠. 자, 우선 회사 정보부터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2011년에 설립이 됐고요. 카이스트 휴보 연구실 기반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휴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자, 휴보가 뭐냐면 카이스트가 만든 한국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2004년도에 첫 공개됐고요. 그다음 2015년도에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세계가 인정한 휴머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휴보 연구실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휴머노이드 진짜 원조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 라인업 굉장히 다양합니다. 협동 로봇 RB 시리즈 있고요. 양팔 로봇 RBY1 시리즈. 이게 세미 휴머노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족 보행 로봇 RBQ10 시리즈 있고요. 네, 휴머노이드 개발 중입니다. 한국에서 협동 로봇 회사 거의 따로 있고 휴머노이드 회사 거의 따로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둘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전문이고 한우물 판다고 얘기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확장하는 회사라고요. 자, 우선 투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3,500억을 투자했습니다. 1차 투자는요, 23년도에 868억을 투자를 하면서 지분 14.7%를 확보를 했어요. 당시에는요, 거의 일반 투자 단계였고요. 24년 12월 31일에 2,600억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지분 20.3%를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당시에 한국 로봇 역사상 최대 투자였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자체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삼성이 투자를 했어요. 혼자 직접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의 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게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AI와 로봇을 결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AI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강자잖아요. 그리고 레인보우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강자예요. 두 개 합치면 완성형 휴머노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삼성의 휴머노이드, 이렇게 해서 글로벌 4강에 진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구글이 처음에 안드로이드 만들 때 직접 안 만들고요. 안드로이드 회사를 인수해 버렸거든요.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삼성도 똑같은 전략을 취했어요. 휴머노이드 처음부터 만들려면요, 최소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시장 놓칠 수도 있거든요.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삼성전자 향 매출이 24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 정도 됐거든요. 이제는 분기마다 아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진짜 큰 고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이야기 했으니까 1분기 실적을 조금 더 뜯어볼게요. 우선 매출 9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116%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5억. 순손실 마이너스 9억입니다. 우선 매출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이제 상용화가 정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근데 이게 두산 로보틱스 패턴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D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적자는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매출은 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분기 매출은 보장이 됩니다. 만들기만 하면 꾸준하게 팔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MIT에서 3대 구매했고요. UC 버클리에서 2대 구매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AI 연구기관에서 인증된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현재 정부 과제를 진행 중이에요. 다족형 로봇, 소방용 사족 보행, 양팔 모바일 매니퓰레이티, 그 다음에 산불 대응 로봇, 수술 보조 휴머노이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공정에 특화된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정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그 세계 명문 대학들이 직접 구매한 로봇 이야기를 했죠. 이게 양팔 로봇인 RBY1이라는 로봇이거든요. 한 팔당 거의 7자유도, 그러니까 거의 사람 팔과 흡사하고요. 외다리 기준 6자유도. 그리고 메카넘 휠이라고 해서 전방향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키는 140에 무게가 7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RBY1 로봇을 MIT가 3대 구입하고요. UC 버클리가 2대를 구매했습니다. 정말 AI 연구하는 대학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잖아요. 자, 이게 거의 한국 스마트폰을 애플 본사에서 직접 구매해서 연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왜 그랬냐? 하드웨어 내구성이 진짜 좋습니다. AI 학습하다 보면 충격을 정말 많이 받는데 미국 회사 로봇은 자주 부서져요. 근데 한국 RBY1은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한국 하드웨어를 글로벌 AI 연구하는 애들이 진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연구용은 9천만 원 정도 하고요. 상업용은 1억 3천 정도 합니다. 근데 아마 올해 뭐 빠르면 전반기 중에는 RBY2가 공개 예정인데요. 하중 자체는 기존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고요. 훨씬 더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산업 현장에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의 연구용에서 하던 거를 이제 산업용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왜? 데이터가 많이 쌓였겠죠. 근데 RBY1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라인업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족 보행 로봇 RBQ10도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은요, 올해 10대 기계 기술로 선정을 된 적도 있고요. 거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한국 경쟁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기술 내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직구동 QDD 구동부를 개발을 하면서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와 감속기 모듈을 각각 6종을 합치면서 굉장히 높은 토크의 밀도를 가진 모터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접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요즘 액추에이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액추에이터 제어기 4종을 또 직접 설계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DLP3D라는 카메라 시제품까지 직접 제작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레인보우는요, 부품까지 모두 직접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 줄어들죠.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마진 자체가 확대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과제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다족형 로봇, 소방용 사종 로봇, 양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산불 대응 로봇, 수술 보조 휴머노이드, 디스플레이 공정 특화 휴머노이드, 이 6가지를요 동시 진행하고 있어요. 다양한 산업 진출을 현재 하나 끝내고가 아니라 동시에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하나 알려드릴게요. 1분기 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들을 많이 팔긴 했죠. 하지만 매수한 주식들도 있습니다. 1분기 1위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2위가 두산 로보틱스, 3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최근에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하고요. 피지컬 AI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골랐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삼성의 자회사인 안전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매분기 삼성형 매출이 늘어나면서 망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두 번째는요. 휴머노이드에 직접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만 만들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 자체를 개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의존도가 떨어지고 마진 확대되니까 경쟁력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4년도에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먼저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25년도에 급등했어요. 25년도에 외국인이 변압기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26년도에 폭증했습니다. 26년도에 레인보우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 폭증하지 않을까? 네, 뭐 100% 보장은 아니지만 패턴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4편에서 혹시 SPG 기억하십니까? 이 SPG가 레인보우의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RB 와이언 시리즈 양팔 로봇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한 대당 감속기가 22대가 들어가는데 현재 SPG가요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품과 한국 완성품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레인보우가 양산이 시작되면요 SPG 매출도 함께 폭증이 됩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생태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뇌는 엔비디아 거 쓰고요. 감속기는 SBB 테크와 SPG 걸 쓰고요. 모터는 사면 배터리는 LG엔솔과 삼성 SDI, 완성품은 레인보우와 두산이 만드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리스크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우선은요 로봇 자체가 극단적인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성장 프리미엄 이미 다 반영했다, 밸류에이션 부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적자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영업손실 15억, 흑자 전환 시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단기 변동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종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양산 시점은요 아직은 미정입니다. 기술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양산은 뭐 내년, 내후년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고위험의 성장주다. 그리고 현재 구간인 극단적인 고평가와 높은 레버리지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테마 수급이 겹쳐 있다. 자, 이걸 쉽게 풀자면요. 트렌드는 유지될 수 있지만 중간중간 조정폭이 매우 클 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편 끝났습니다. 재밌었죠? 근데 6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희가 얘기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요. 아까 외국인 순매수 2위 두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협동 로봇에서는 거의 글로벌 1티어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면서 28년도 또 휴머노이드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많이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